대표님! 보혜씨였어.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부자의 공식 책 표지 보고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일단 양해 말씀드릴게.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에 이란, 이안, 사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었잖아. 네.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란으로 처음에는 결정을 했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의견이 많아서 좀 더 새로운 표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출판사랑 얘기를 해서 달라진 표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띠지가 있는 요 아래 슈퍼개미 이정현의 돈을 부르는 실전 공부법, 요 하얀색은 띠지예요. 띠지. 그래서 요 띠지가 없는 표지로 보면, 그러니까 띠지에는 뭐 제 이름 슈퍼개미 이정윤 이름이 있고, 지출 줄이면 1억 부자, 소득 늘리면 10억 부자, 투자 잘하면 100억 부자가 있고, 그리고 슈퍼개미 탑픽 46종목이 있고, 우리 경제학 특강 무료 제공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죠?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경제학 특강. 그리고 띠지가 없는 화면을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요 메뉴의 G 곱하기 R은 우리 맨날 노래 부르는 GR 공식, 제목은 부자의 공식. 그리고 이 부자의 공식이라는 건 사실은 뭐 누가 말해도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완벽한 부를 도출하는 부자의 공식. 아래는 이 부자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좀 이렇게 이쁘게 무지개 색깔처럼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세 번째 책을 낸 베가북스와 함께한 부자의 공식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응원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정식으로 발매가 되는 시점이 뭐 주말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바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최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위해서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이쁜 말로 우리 보혜 씨가 매일 음성으로도 전달하는 그 장중시장을 보면, 요즘 최근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수는 진짜 너무 좋네요. 근데 연말이니까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넘어갔고, 그건 다시 말하면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간다는 뜻인데, 오늘도 그런 내용은 그대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연말인데 계속 안 빠지고 있네? 오늘도 좀 불안한. 왜냐면, 좀 언젠간 빠질 텐데.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마이너스예요. 많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살짝 마이너스인데, 코스닥은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47%. 그래서 역시 거래소 대형주보단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흘러오는, 지수가 한번 조정받을 텐데 뭐 이런 분위기는 좀 계속 감지가 되고 있고, 뭐 이 정도예요. 지수를 막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지수가 조정받는다고 제가 계속 경각심을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막 과한 매일 올라라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땐 떨어진다는 건 인정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를 때 경각심 말하죠. 근데 반대로 급락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러죠?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계속 뭐라고 기운을 불어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상승장에서의 조정이라고. 근데 지금은 상승장에서의 조정이 나올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락장의 전환, 하락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급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승장의 조정이 나오는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대형주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소 지수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는데요.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이름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오늘 압도적으로 한국전력이 10% 올랐습니다. 저런 거예요. 저는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뭐 포스코, 은행주를 포함한 금융주들,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제가 사지 마라. 언제 그랬죠? 7, 8월달, 9월달 이때 말씀드렸죠. 그때가 두세 달 전이죠. 그때는 분명히 사지 않는 게 맞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지금은 너무 좋게 보냐? 단기적으로는 움직임 좋은 건, 저는 주식쟁이고요. 20년을 했어요. 20년. 저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단기적으로 좋아졌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월봉의 수준이에요. 월봉을 수준으로. 이게 2015년 고점에서 4, 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를 저는 어디에서 찾냐면, 일단 독점 기업이라는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라는 거, 그 두 가지에서 찾았었고, 그래서
분명 역배열 종목이었고요. 최근 단기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뭐였죠? 전기세 원가 비례제, 원가 연동제 그쪽이죠. 그래서 전기료가 유가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주면 앞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거야. 이런 분위기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전력 다음으로 움직임이 좋았어 얘네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은 없네요. 그죠? 그럼 참 신기하죠. 탑10 종목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 아래로 가도 이다지 얘가 올랐어라는 종목이 없는데, 코스피가 그래도 보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0.8%나 빠졌는데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종목 간의 균형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ETF 빼고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이 대웅제약이네요. 그런 거예요. 한국전력 10% 올랐으니까 너 틀렸냐? 그럼 틀리고 맞고 하는 거지. 50% 맞고 50% 틀리는 거고요. 저는 대웅제약 어제 생각나네요. 어제 어떤 분이 대웅제약 말씀하셨는데 질문. 제가 저는 대웅하고 대웅제약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재료가 나왔었죠, 아침부터. 그래서 미국에서의 소송 이야기. 그래서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이 오랜 기간 동안에 소송해서 결론이 났는데 되게 애매해요. 이거는 기사를 잘 읽어보면 이게 대웅제약이 호재야? 악재야? 판단이 잘 안 가는. 근데 이제 호재로, 왜냐면 우리는 주가를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아까 한국전력 주가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아졌다는 걸 부인하면 그거는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바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웅제약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 장전에 분명히 재료가 이게 호재야 악재야? 메디톡스가 이긴 건데 대웅제약 20개월 동안 판매 금지됐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요 균주에 대한 그 균주에 대한 거는 또 면제부를 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굉장히 애매했는데 호재로 시장에서 판가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오늘 상한가 갔고요. 상한가 가면서 거래도 굉장히 터진 거죠. 거래가 얼마 터졌어요? 1조. 이게 얼마짜리인데? 2조짜리인데. 2조짜리가 1조 거래가 터졌고요. 명신상업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중에 2차 전지주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신규 상장이 제대로 됐다. 자동차 부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력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지난번에 제가 요때 한번 거래 터졌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 만에 거래량이었냐면 거의 10년 만에 거래량이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거래량보다 살짝 못 미쳤네요.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웅 제가 어제 라방에서 말씀드렸죠. 짝짓기 매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관계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대웅이 올랐다, 대웅제약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대웅제약 상한가 치고 대웅도 29%가 올랐대.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 하나, 이 종목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대웅제약 상한가 쳤어요, 대웅이 29% 올랐어요, 한국전력이 10% 올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올랐는지, 중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가 어떻게 충돌을 하고 있는지, 또는 대웅과 대웅제약이 동시에 올랐으면 왜 동시에 오르는데, 이거는 지분관계주라고 했잖아요. 지분관계주는 거의 80% 이상 주가 연동률을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술 투자는 저기예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쪽은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메디톡스가 재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중에 누가 이긴 거니? 시초가에서는 메디톡스가 갭상승이 나왔고요. 상승 17%가 갔어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삼박자 투자법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재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재료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침 장 열렸을 땐, 야, 이거 메디텍스 호지 아니야? 근데 결국 끝나보니까 메디텍스는 마이너스 5%고, 대웅제약은 상한가다. 위지트도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상승 하락 종목에서 이건 뭐야? 메디톡스는 밀렸는데 메디콕스하고 웃기잖아. 빵 터졌네. 메디톡스 얘기하다가 메디콕스가 나오면 어쩌란 얘기야. 나 요즘 머리 아픈데 진짜
주식 이름도 머리 아프게 해. 지금 대웅제약, 메디톡스 막 이런 관계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상한가 쳤는데 메디콕스야. 그럼 이 메디콕스가 메디톡스랑 상관 있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줘? 그럼 나도 이름 회사 이름이 막 이렇게 진다. 막 삼송, 샘송 이렇게 줘버릴까? 샘성 막 이런. 아니 이 회사 관계자분에게 죄송합니다. 메디콕스를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웃겨갖고 왜냐면 이 타이밍이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설명하다가 다음 타이밍에 왔는데 이 메디콕스가 웬 말이냐. 근데 어쨌든 상한가 갔죠. 개별 재료로 상한가 간 거고요. 자회사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이런 자회사 얘기들. 그래서 결국은 얘도 자회사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상한가가 가기 위해선 결국은 이런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태웅제약도 상한가 갔다. 왜? 오늘 아까 말한 메디콕스 아니고 메디톡스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상한가가 사마페인트인데 사마페인트도 결국은 그쪽 재료라고 보면 되죠. 코로나 관련 항바이러스 페인트 관련 재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역시 제약바이오가 한 방에 있는 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들 이녹스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같은 라인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면은 이녹스가 상한가를 쳤으면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한번 쳐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윗꼬리를 만들고 밀렸네. 윗꼬리의 고점도 4%밖에 안 되네. 4%까지밖에 안 가고 오늘 밀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녹스가 내일 한 방 더 간다면 얘는 좀 한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살짝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사마페인트, 그리고 IM 이런 종목도 그런 기술주 라인에서 우리가 보면 되고요. 여기 이지미디어라는 종목은 저기예요. 윤석열 관련주를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동신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지트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넵튠은 게임주죠. 그 개별 재료 있었던 게임주. 세로닉스는 어제도 올랐었는데, 세로닉스가 2차 전지 관련 자회사가 있는 종목이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성장주 반도체 막 얘기할 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니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강연회 할 때 가끔 유니셈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한 1년 반, 2년 생활했거든요. 그때 이제 갔을 때 영어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주변에 한국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창피하거든. 특히 저도 거의 30이 넘어서 캐나다를 갔으니까 창피해요. 무슨 영어 이름 뭐라고 할 거야. 그래갖고 보통 남자애들이 자기 이름의 뒤를 끝을 다요. 이름이 용진이면 진이, 희선이면 써니, 그러면 좀 정윤이면 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어 이름이 윤이었어요. 윤이. 그래서 윤이는 좀 한국 이름에서 또 여자 이름 같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왠지 좀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저스틴으로 바꿨죠. 저스틴으로 바꾼 이유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그때 한참 섹시 스타로 막 이렇게 유명할 때 그래서 바로 저거야 이러면서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생각하고 저스틴으로 영어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여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윤이라고도 몇 달 불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윤의 윤이. 근데 이제 여기 샘 보면은 우리가 김변 변호사를 김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무사한테 쌤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할 때 쌤처럼 세무사도 쌤이거든요. 그래서 윤이 쌤 하면 딱 이정윤 세무사가 딱 이 줄임말이거든요. 그래갖고 얘를 좀 이렇게 애착 있게 보는데 오늘 얘가 10% 올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한국전력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국전력 10%는 진짜 인정이다. 저는 바로 인정해요. 나 이거 역배열이고 진짜 별로라고 계속 생각해서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아니 8, 9월 달에 별로였다고 했는데 그때 딴 거에서 몇십 프로 먹을 수 있었잖아. 뭐 어쩌라고 나보러. 제가 언제 12월 달에 별로라고 그랬나? 12월 달에 별로인 거 영상 찍은 적도 없는데. 어쨌든 얘가 10% 오른 게 참 대단해 보이고 저는 이것도 대단해 보이네요. 오늘 유니쌤하고 샘표식품 10% 오른 건 참 재미있는 기현상이다. 왜? 유니쌤은 이정윤 세무사랑 이름이 비슷하고 샘표식품은
아시죠? 네. 다들 대주주 지분공시 한 번씩 해봤잖아. 보혜 씨 안 해봤나? 우리 보혜 씨도 앞으로 지분공시를 할 땐 사실 5% 이상 이제 주식을 취득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보혜 씨도 저랑 같이 열심히 같이 해서 이제 뭐 5% 지분공시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5년 후에 5% 지분공시 할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물론 삼성전자 5% 공시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삼성전자가 400조인데 400조에 5%면 4, 5, 20 20조에 20조는 없잖아요. 근데 500억짜리 5% 할 수 있지 않아요? 500억짜리 5%가 얼만데? 25억이잖아요. 25억은 할 수 있겠지. 그죠?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한다면 지수는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도 안 빠져? 그래도 조금 경계심, 떨어질 때는 용기를 갖고 올라갈 땐 경계심을 갖는 게 원래 상승장의 기본입니다.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폭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승장의 조정은 올 수 있다는 말 드리고 있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고, 대형주 다 죽었는데 한국전력이 10% 야 네가 한국전력 사지 말라며, 오케이 인정. 그러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다만 역배열 추세 중장기적인 거는 편함없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뭐 코로나 관련주도 모두 막 이렇게 섞여 있고, 상승률 상위 쪽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 신규 상장주, 코로나 관련주. 근데 이제 한 10%대 상승해 봤더니 저랑 이름이 비슷한 유니쌤도 있고, 제가 예전에 9%까지 갖고 있었던 샘표식품도 오늘 두 개가 또 동시에 올라서 되게 웃겼어요. 뭐지? 내 책 나오는 걸 자축하라고 해준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도 오늘 썸네일은 우리 책 영상 나간 거고요. 부자의 공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름을 질 건데, 결국은 매일 똑같은 이렇게 주식 마감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나가면 돼. 여러분들의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10시 30분, 현재 거래소는 하락 마이너스 0.5%, 코스닥은 상승 0.5%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오를수록 부담되는 연말, 종목 흐름의 추세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상황. 삼성전자만 가는 장세라고 욕할 시간에 삼성전자 가면 뭐가 가지? 연구하는 사람이 성공 투자합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가운데 한국전력 나홀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도 상승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소보장이 특히 좋은 흐름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코로나 관련주, 스마트폰 부품주, 가상화폐 관련주, 대선 관련주 등이 보이는 하루입니다. 오늘 포함 거래일수 9일 남았네요. 오늘의 한 줄평, 유종애미 거둡시다. 모두 화이팅!